물리원 문제 2013년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원의 시간, 공간, 운동에 관련된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수능 특강 보면서 다뤄봤었던 비슷한 유형들도 있고 또 다뤄보지 않았었던 유형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좀 잘 풀리고 어떤 문제는 또 안 풀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난이도가 사실 높으면은 당연히 안 풀리는 건 사실이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기존에 풀어봤었으면 또 난이도가 높아서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내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자, 어찌됐건 앞에 있는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풀지는 않을게요. 자, 몇 번 문제 풀어야 될까요? 2번과 3번 문제. 좋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지금 현재 보니까 딱 봐도 이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내용 알 수 있겠죠. 운동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실 A, B가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A와 B의 질량 각각 M과 2M, 그 다음에 A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하고 있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자,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 유형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항상 좀 어려워하는 것 같네요. 그죠? 첫 번째 상황은 지금 현재 질량 M짜리 물체가 2M짜리 물체가 도르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아래 방향으로 이제 가속도가 생기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고정도르래 양쪽으로 A와 B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때 A가 질량 M, B가 2M이니까 당연히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겠네요.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조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첫 번째 가조건은 아래 방향으로 2mg만큼의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두 물체를 끌어당기는 R자임은 2mg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가속도 A는 하고 정리해보면은 전체 질량 3m을 2mg의 힘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얼마다? 3분의 2g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이 상황에서는요, 지금 두 가지의 중력을 모두 고려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mg,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2mg. 따라서 R자임은 얼마다? mg다. 그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속도 A는 하고 정리하면은 전체 3m의 질량을 mg로 끌고 가는 거니까 얼마? 3분의 1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가속도의 비가 2대1이 나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억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가가 나의 2배 맞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B가 받는 R자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R자임 물어봤어요. B가 받는 R자임이거든요. 그러면은 R자임이라고 하는 것 F는 곱하기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에서 받는 R자임은 질량 2m에다가 가속도 얼마? 3분의 2g만큼이겠죠. 나에서 받는 R자임은 얼마예요? 나에서 받는 R자임은 2m에다가 3분의 1 줄 거 아니야. 맞지? 질량이 동일한데 가속도가 가가 2배 크니까 R자임도 2배만큼 더 커야 되겠죠. R자임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질량에다 가속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니은도 맞는 말이네요. 디귿에 가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mg다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바로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장력 T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장력으로 가지고 결과적으로 누굴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A를 끌고 가는 거지. 따라서 장력 T는 A의 질량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가속도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A의 질량 M에다가 가속도 3분의 2g를 곱해주니까 3분의 2mg만큼이겠죠. 2mg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에 해당을 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3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은 그림과 같이 정지해 있는 놀이기구의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힘 F와 중력이 함께 작용하여 P를 지날 때까지 가속되다가 P를 지난 순간부터 중력만 작용하여 최고점 Q에 도달하였고 각각 높이가 H와 3H면서 Q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초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이것도 수능 특강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고 실제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이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죠. 이게 지금 수능 문제로 알고 있는데 수능 문제에서 이 문제 나왔을 때 처음 학생들이 좀 고민을 했을지 몰라도 사실 상황 자체는 되게 간단한 상황입니다. 자, 지면이 있고요. 놀이기구가 연직 방향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힘을 줘서 일단 P 지점까지 가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Q 지점까지 올라가서 정지를 하게 될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힘을 받는 구간은 지금 현재 F만큼의 힘으로 P 지점, 즉 H까지 올라가는데 힘을 받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3H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결과적으로 이 질량 M짜리 놀이기구가 결과적으로 Q 지점까지 올라가서 이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그만큼 일을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이 일을 해준 위치는 결과적으로 이 지면에서 P까지 올라가는 동안만 일을 했을 거거든요. 따라서 이 일을 해준 시간은요, 당연히 F에다 일을 해준 크기는 F에다가 뭘 곱한 것만큼, H를 곱한 것만큼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해준 게 전부 뭐로 바뀌는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내가 이만큼 일을 해줬을 때 P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이 에너지가 바로 P 지점까지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만큼으로 바뀌겠죠. 그런데 이후에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는 힘이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 전부가 0이 될 때까지 Q까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해준 일은 공기의 모든 마찰을 무시를 해버린다면은 결과적으로 3H만큼 올라갔을 때 위치 에너지에 해당을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P 지점까지 해준 일의 양이 있을 거예요. 일의 양. 그럼 일의 양은 먼저 P 지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 KP로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 UP로 바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또 뭐로 전환돼요?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얘가 지금 Q 지점까지 올라갔을 때 위치 에너지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은 내가 해준 일의 크기 FH입니다. 그죠? 지금 이물체의 질량이 얼마야? M 맞지? 그지? M이 맞으니까 M짜리가 3H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3MG H로 이제 전환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이것을 정리해보면은 내가 지금 주고 있는 힘의 크기는 얼마에 해당을 한다? 3mg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 Q에서 놀이기구에 의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값은 F가 한 1과 같다. 맞는 말이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제? 오케이? U가 가지는, Q 지점에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해준 1과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F의 크기는 놀이기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의 3배이다. 그럼요. 지금 현재 중력의 크기가 얼만데요? 지금 질량 M짜리 물체니까 아래 방향으로 얼마 작용해요? mg 작용하겠죠. 근데 위쪽으로 끌어올려지는 힘은 3mg란 말이에요. 그제? 그러니까 당연히 3배만큼이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딕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딕의 h는 3m이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될까요? 지금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몇 초 걸렸어요? 3초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는 동안은 지금 이제 얘가 가속도를 가지면서 올라가게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다시 중력 가속도의 가속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잡아요. 일단 올라가는 동안, 그러니까 h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때 가속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지? 질량 m에다가 질량 m짜리 물체에게 얼마의 힘을 주고 있죠? 3mg만큼의 힘을 주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3mg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는 동안에도 계속 뭐가 작용을 해? mg가 작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제 작용하고 있는 R자 M은 내가 힘 3mg를 줬어. 거기에 뭐가 빠져야 돼? 중력 mg가 빠져야죠. 맞죠? 이만큼의 R자 M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속도는 얼마다? 2g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이걸 가속도 A1, 이거를 A2라고 한다면은요, 이때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만 작용해? 중력만 작용하거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가속도는 마이너스 G에 해당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자,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옮겨보도록 합시다. 시간에 대한 속력 그래프로 바꿔보자 이거죠. 알겠어? 그러면은 얘가 지금 처음에 일정 속력 V까지 올라갈 거예요.
일정 속력 V까지 올라갈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V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속력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간 거야? P점까지 간 거죠. P점까지. P점까지 가는 동안에는 이 지만큼의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이 지점까지 가속도가 작용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가속도만큼 속력이 빨라져야 되겠죠. 근데 그 이후로는 속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감소해야 되죠.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얼마까지 가야 돼? 0까지 가야 되겠지. 그랬을 때 요때의 시간이 몇 초? 요때의 시간이 몇 초? 3초. 아이고 3초.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P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가속도가 얼마? 2g. 맞죠? 내려오는 동안, 그러니까 다시 P에서부터 Q까지 가는 동안에는 다시 가속도가 얼마? g. 맞지?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딱 놔둬보면은, 그지?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을 봤을 때 이 면적과 이 면적을 비교하면 얘가 2배가 돼야 되지. 높이는 같으니까 시간, 아랫변의 길이는 얘가 2배 길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P점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몇 초 걸렸다? 그렇죠. 1초가 걸렸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3초 때까지는 속력이 감소하면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죠? 물어보고 있는 건 뭐? 결과적으로 이동거리. 맞지? 이동거리 3h만큼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 면적을 계산하라는 이야기잖아. 요 면적. 요 면적. 그러면은 결과적인 이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지금 요 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얘가 이지만큼의 가속도로 가지고 몇 초 동안 올라가는 거예요? 1초 동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 속력 얼마야? V0라고 했을 때 V0가 얼마? 0. 그럼 여기서의 속력을 V1, 여기서의 속력을 V2라고 하면은 나중에 V2는 0이 되는 거죠. 근데 V1은 최대 속력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이때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V1은 처음 속력 V0에다가 T를 곱하고요. 그지? 거기다가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으로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건 없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가속도 10에다가 시간 몇 초? 1의 제곱. 그지? 그럼 속력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다? 5m/s까지 증가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때의 속력이 얼마구나. 5m/s의 속력이구나. 그러면은 요 면적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요 면적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해주면 되잖아요. 몇 미터? 7.5m 나오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까? 맞지? 뭐 잘못됐나? 응? 여기서는 10m/s라고 나왔네. 10m라고 나왔네. 왜 그러지? 이동거리 3h, h는 8m이다. 3초. (2분의 gt) 답안지에는 10m라고 나왔네요. 왜 10m라고 나왔지? 뭐가 계산이 잘못됐지? 뭐가? 내가 이걸 잘못 계산했구나. sorry. 자, V1은 어떻게 되나요? V0에다가 AT로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네. 맞지?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구나. sorry. 그럼 V0는 0 플러스 10에다가 1을 곱하는 거 10이네요. 속력 10m/s네. 그치? 오케이? 그럼 여기가 10m/s. 그러면은 요거 10 해주면은 그래도 아닌데? AT 맞지? 가속도. 왜 이러니? 가속도가 얼마야? 2g잖아, 2g. 가속도가 2g니까 결과적으로 2 곱하기 10 곱하기 1이네요. 맞죠? 2 곱하기 10 곱하기 1이니까 20m/s까지 올라가야 되네. 그지? 됐죠? 2g, 가속도 2g. 그럼 20m/s. 그건 맞냐? 20m/s. 그럼 20 곱하기 60에 또 안 맞네?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 푼 게 없는 것 같은데?
응? 아, 저게 3H니까 이분은 거의 323H라고. 뭐라고? 자, 저 뭐 계산하는 거? H 계산하는 거구나. 3H. 그래서 문제 똑바로 읽으라는 이야기죠. 그지?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 30m지 30m. 그러니까 H가 얼마다? 10m다. 문제를 내가 똑바로 안 읽었구나. 됐지? 풀이 과정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선생님이 수능 특강할 때 풀어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지? 풀어봤었던 거 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몇 번 풀어야 되나요? 6번 문제. 뭐 울먹울먹거리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울먹울먹거려. 어려울 수도 있는 거지. 자, 6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2L인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M인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물체가 거리 L만큼 이동할 때까지만 적용을 했습니다.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경사면을 내려오기 직전에 2배일 때 이때 힘 F는 얼마인가 라고 했네요. 자, 이거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따지는 거니까 이거 일과 에너지의 정리 역학적 에너지네요. 그죠? 자, 6번 문제 상황 볼까요? 상황 보면은 6번 문제가 쉽게 말해서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높이는 2L이고요. 2L. 그리고 여기에서 물체가 움직이는데 힘 F를 줘서 F만큼. 힘 F를 줘서 얼만큼? L만큼을 밀어줍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가 뭐 떨어져 굴러와가지고 여기 이제 지나가고 있겠지. 지나가고 있을 때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면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경사면 내려오기 직전에 2배이다. 그랬을 때 속력은 얼마니까 뭐야? 이때 힘 F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거를 이제 식으로 정리하라는 이야기죠. 맞죠? 모든 마찰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만일 힘 F를 주지 않은 상태라면요. 지금 이 물체는 지면보다 얼마만큼 올라와 있어요? 2L만큼 올라가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오로지 위치 에너지가 됐을 겁니다. 맞죠? 그랬는데 얘가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그것이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고요. 근데 힘을 줬어. 내가 일을 더 해준 거잖아. 그럼 내가 일을 해준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겼겠죠. 맞죠? 운동 에너지가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위치 에너지에 그 운동 에너지가 더해지니까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도 그 크기랑 같아야 되겠죠.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봅시다. 내가 해준 일의 크기는 W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요 위치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를 UA라고 하자고요. 오케이?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것이랑 나중에 지면에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를 KB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얘가 뭐랑 같아야 된다고? 뭐랑 같아야 돼? KB랑 같아야 돼. 맞지? 근데 중요한 건 이 KB가 뭐랑 같다고요? 내가 해준 일의 양, 운동 에너지보다 2배 크다 그랬지?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이 내가 해준 일의 양이 뭘 만들어내는 거야? 바로 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KA라고 하면은 요걸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게 뭐다? KA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보죠. 지금 1은 F 곱하기 L입니다. 이만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질량 M에다가 중력 가속도 G에다가 그 다음에 높이가 2L이네요. 맞죠? 이거랑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A의 2배래.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B라면은 지금 2분의 1 MV 제곱으로 써야 되지만 어차피 운동 에너지가 2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지? 그러면은 FL의 몇 배겠구나? 2배겠구나. EFL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놓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 F. 그러면은 어차피 L은 다 소거될 거 아니에요. L은 다 소거가 된 상태에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요거 넘어가 보면은 3F는 얼마다? EMGL에 해당한다. L은 없어졌지? EMG에 해당한다. 따라서 F는 얼마? 3분의 2 mg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넘어가면 F구나. 왜 이러지? F 넘어가면은 2 mg L, mg 이걸로 끝나버리네. 그지? 그래서 F, 2 mg 맞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나요? 7번, 8번은 괜찮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또 그 다음 넘어가시면 9번과 10번. 좋습니다. 자, 9번, 10번 문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간격 10m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력 5m/s로 운동하던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가 기울기가 일정한 경사면을 따라 운동하다가 A가 경사면에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 순간 B의 속력은 V, 그리고 A, B 사이의 간격은 4m였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상황은 지면을 굴러가고 있을 때 A와 B가 둘 다 동일한 속력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죠? 둘 다 지금 현재 동일한 속력으로 딱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 둘의 간격은 계속해서 10m로 유지가 되고 있을 겁니다. 9번 문제 맞죠? 자, 상황을 다시 보자고요. 자, 이렇게 두 물체가 있는데 두 물체가 모두 다 얼마로 움직여? 5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죠. 5m/s.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간격은 10m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면 굴러가는 동안에서 계속해서 얘네들은 지금 현재 10m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런데 자,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드디어 이제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가해지니까 속력이 느려지기 시작을 하겠네요. 자, 지금 현재 먼저 진입한 게 A고 그 다음에 B예요. 그러면 A가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에는 A의 속력은 줄어들 거거든요. 하지만 B는 아직까지 경사면에 올라가지 않는 때까지, 즉 10m를 계속 굴러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5m/s로 가게 되니까 둘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겠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경사면을 올라가다가 A가 이 지점에서 정지를 한 거지. A가 정지. 근데 아직까지 B는 올라가는 도중이니까, 그지? 아직까지는 속력 V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때 얘네들의 간격이 얼마다 지금? 4m이다. 그죠?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조건을 보여줬네요. 그런 다음에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고, A, B는 질량이 같으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얘네 둘은 지금 현재 어차피 같은 운동들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이해되셔요? 어차피 같은 운동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질량도 동일한데 똑같은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A가 이 지점에서 정지가 됐어요. 그럼 B도 결과적으로 4m를 더 굴러가서 정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A는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4m를 내려오게 되면은 배속력이 얼마가 될 거다? V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A와 B가 동일한 운동을 한다는 조건을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기억에 A가 경사면을 올라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2초 후에 B가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한다. 생각해보세요. A가 이 지점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B는 몇 미터 떨어져 있어요? 10m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A가 딱 올라가는 동안에 B는 10m 떨어진 곳에서 계속해서 5m/s로 굴러올 테니까 몇 초 뒤에 진입해? 2초 뒤에 진입을 하겠네요.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니은으로 보죠. A가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의 제곱이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다른 조건들은 나와 있지가 않은 상태이죠. 다른 조건들은 안 나와 있고 속력 V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될까? 가만히 있어 보자. 5m를 일정 경사면 따라 올라간 것이고 정지한 사이의 간격을 나타낸 것이고, 이랬을 때 설명으로 올 것. 특별한 건 없네요. B는 그거네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네. 해볼까? 어찌됐건 얘네 둘이 A가 지금 아까 기억에서 진입을 하고 나서 B가 몇 초 뒤에 도착한다고요? 2초. 그러면은 A와 B는 둘 다 지금 현재 2초 시간의 간격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 A가 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A가 정지 상태가 됐으면 결과적으로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초 뒤에 A의 모습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2초 뒤에 A의 모습인 거고, 결과적으로 A는 2초 만에 4m를 이동하고 정지를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계속해서 A와 B가 서로 따로따로 물체를 보고 있는 거지만 어차피 질량도 같은 상태에서 처음 초기 속력도 동일했었으니까, 그지?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똑같은 현재의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자 보자. A와 B 지금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에는 무슨 운동을 해요?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맞죠? 그러면은 A가 2초 전에 지금 B의 위치에 있었고, 그때의 속력이 얼마다? V다. 맞습니까? 그런데 2초 만에 4m를 굴러가고 정지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A의 평균 속력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A의 평균 속력. 그러면은 전체 시간 2초 동안에 몇 미터 굴러간 거야? 4m 굴러간 거지? 그러니까 평균 속력 얼마다? 2m/s다.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평균 속력을 계산할 때 이런 방법 계산할 수 있죠. 시간 전혀 상관없습니다.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2분의 처음 속력은 몰라. V거든. 그지? 거기에 나중 속력 얼마야? 0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였다? 2m/s였다. 그렇다면은 이때의 초기 속력은 얼마였다? 그렇죠. 4m/s구나.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다시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건 뭐예요? 가속도죠. 가속도 A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량.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간 2초 동안에, 그죠? 4m/s에서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 빼는 거니까 0에서 마이너스 4m/s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가속도 얼마다? 마이너스 2m/s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맞지? 그러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2m/s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디귿의 V는 4m/s이다. 정리가 됐네. 이거부터 먼저 계산됐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공식이죠? 이거 좀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10번 풀어야 됩니까? 좋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BC가 도르래를 통해 실 P와 Q로 연결되어 있어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고 있고요. A와 C의 질량이 각각 M과 3M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이제 운동 법칙이죠. 뉴턴의 운동 법칙 쓰는 건데, 이번에는 상황이 두 개의 물체가 아니라 세 개의 물체가 연결되어 있네요. 세 개의 물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지금 얘가 A, 얘가 지금 B, 얘가 C인가요? A, B, C. 오케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질량 알려준 건 뭐밖에 없어요. 질량 M. 그지? 얘가 3M. 맞지? 그런데 지금 운동 방향은 위쪽과 이쪽으로는 위로, 이쪽은 아래로. 맞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죠?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도르래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 어떻다? 같다. 그러면 A가 지금 아래 방향으로 mg만큼, C가 아래 방향으로 3mg만큼인데 둘의 알짜힘이 서로 0이 되려면은 B는 얼마로 작용해야 된다? 2mg로 작용해야 된다. 그렇다면 B는 결과적으로 질량이 2m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일단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억에 P가 A를 당기는 힘과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다.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 P가 어디요? 여기가 P고 여기가 지금 Q네요. Q. 자, P가 A를 당기는 힘, Q가 A를 당기는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P가 A를 당기는 힘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죠? 요렇게 온 거죠. 그지? P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C와 그 다음에 A와 연결되어 있는 실에서 작용하고 있는 뭐다? 장력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가속도는 없어요.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 C를 통해서 A에게 전달해주는 R자임 자체는 0이거든요. 맞죠? 가속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뭐는 줘야 돼요? 중력 크기만큼은 줘야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A가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힘을 작용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A의 질량이 M이니까 중력이 mg만큼 작용을 해요. 그러면 얘가 최소한 떨어지지 않으려면 일단 P에서는 얼마 힘 줘야 돼? mg만큼 줘야 되지. 근데 문제는 P를 통해서 누구까지 끌고 가야 되죠? 누구까지? B까지 같이 끌고 가야 되죠. 그죠? B까지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P를 통해서 A뿐만이 아니라 B까지 끌고 가는 힘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B가 결과적으로 질량이 EM이라면은 여기다가 얼마를 더 더해줘야 된다? EMG만큼을 더 더해줘야 되겠죠. 3mg겠지. 그런데 Q가 A에게 작용하는 힘, Q가 A를 당기는 힘. Q가 A를 당기는 힘은 결과적으로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인 거잖아요. 맞죠? 그게 또 얼마가 되는 거야? EMG가 돼야지.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는 지금 현재 순수하게 중력 mg 작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P를 통해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얘가 작용하는 EMG가 있고요. 근데 얘네 둘이 같은 방향이고 얘가 위쪽 방향으로 3mg 작용하니까 R자임이 0이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같다? 틀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EMG이다. 그럼요.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이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고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고 그랬을 때 R자임은 0이에요. 그러니까 중력만큼 EMG를 작용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됐죠? 디귿에 Q가 B를 당기는 힘과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의 관계이다.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되려면은요, 그지 서로 상대에게 작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Q가 B를 당겼으면 B가 Q를 당겨야죠. 지구가 B를 당겼으면 B가 지구를 당겨야죠. 그죠? 그럼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결과적으로는 한 물체에게 작용하고 있죠. 크기까지 갖고 방향만 반대라면은 평형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용 반작용 관계는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오케이? 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되나요? 바로 뒤에 있는 13번과 14번 다 풀면 되나요? 좋습니다. 13번과 14번 문제 다 풀어보도록 하죠. 자, 13번 그림 가는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B를 향해서 V3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때 그림 나는 B와 충돌한 A가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 이때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네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마찰 무시되어 있죠? 마찰이 무시되어 있지? 그지? 뭐 마찰 상관없네. 자, 그랬을 때는 자, 지금 이 상황인 거죠? A와 B가 있는데 처음 상태에서 B는 정지되어 있었고 질량 M짜리 A가 3V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충돌하고 난 다음에 A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네요. A가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B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얼마로 움직이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때 물어본 것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항상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죠. 운동량이 보존돼야 된다. 그럼 처음에 충돌 전에 가지는 운동량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3mV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둘 다 운동량을 가지잖아요. 이때 얘 속력을 V'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얘가 질량이 M이고 얘가 EM이야. 그지? 그러면은 얘가 가지는 운동량의 크기는 MV. 얘가 가지는 운동량의 크기는 EMV'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면은 이때 3MV는 마이너스 MV에다가 플러스 EMV' 돼야죠. 따라서 V'은 얼마다? V'은 EV? EV가 돼야 된다. 됐나요? 따라서 얘가 지금 현재 EV의 속력을 나타내는구나. 그런데 B가 받은 충격량 물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받은 충격량이 운동량으로 전환될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충격량 I를 계산할 때는 운동량의 변화로 계산하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면 되니까
2m에다가 2v 곱한 것. 맞지? 마이너스 0이죠. 따라서 얼마? 4mv만큼이 나와야 되겠네. 됐죠?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문제. 그림은 물체 A가 B와 C로 연결된 채 경사면을 따라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 B의 질량 각각 3m과 2m. A가 P점에서 Q점까지 이동을 했을 때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10배가 됩니다. 이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어요. 뭔가 상황이 되게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차근차근 식을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도대체 어떤 에너지가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자, 경사면이 있고 A가 끌려 올라갈 거예요. A가 쭉 끌려 올라갈 거고 B는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이때 P점에서 Q점까지 끌려갈 거거든요. 이렇게 쭉 끌려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B도 아래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맞죠? B도 아래로 내려올 텐데 P에서 Q까지 끌려 올라갔다면 얘도 똑같이 P에서 Q까지의 거리만큼 내려와야 되겠지. 예를 들어 이 거리를 L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L. 그러면은 얘도 L만큼 내려올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질량이 얘가 지금 3m이고 A가, 그 다음에 B가 2m입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 B만 생각을 해봤을 때요. B는 이 위치에서 L만큼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B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줄어드는 거지. 이해돼? B만 있다면 그럼 그 B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뭐가 전환돼야 돼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히 여기서 가속도를 가지면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테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속력이 빨라질 거란 말이죠. 속력이 빨라질 테니까 당연히 B가 가지고 있던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로 증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번에는 A를 끌고 가버리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A가 이렇게 끌려 올라가고 있으면은 실제로 올라가는 높이는 요만큼이라는 거죠. 요만큼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은 A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위치 에너지만 증가하나요? 아니거든. 운동 에너지까지 같이 증가하거든.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소한 B의 위치 에너지는 뭐로 전환된다? 일단 증가한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좋아, 이거야. 그런 다음에 또 뭐로 전환돼요? 증가한 A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야 되죠. 거기에 또 증가한 A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돼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때 B의 감소한 에너지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10배래요. 그러면은 요거보다 10배 크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10배라 그랬으니까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니까 요거네, 요거. 맞죠? 그러면 이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10 KB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식 정리해보자. 2분의 곱하기 질량 얘잖아요? 2m이죠. 됐나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속력, 여기서의 속력을 V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V의 제곱은 오케이? 자, 증가한 K 운동 에너지 2분의 1 여기다가 10배 해줘야지. 10배. 그죠? 10배 크니까. 그리고 2분의 곱하기 질량 2m 곱하기 V의 제곱. 거기다가 플러스 증가한 운동 에너지. 자, 2분의 1에다가 3m에다가 거기다가 어차피 속력 똑같죠? V 제곱. 됐죠? 그리고 플러스 증가한 위치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분의 1한다. 질량 M G에다가 올라간 높이가 이거잖아요. 이거. 그지? 그럼 이게 예를 들어 H'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좋아. 그러면 여기다가 H'을 곱해주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거 빼버리면 이거 지금 2분의 9M V의 제곱은
이거 정리해보면은 2분의 3 m v제곱 플러스 m g h 프라임이니까 m 다 소거시켜버리고요. 오케이? 이거 2분의 3이니까 넘겨주면은 얼마 나오냐? 2분의 18에다가 15 v제곱이 얼마다? g h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속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속력을 계산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뭘 계산해야 돼요? A의 가속도의 크기네요. 가속도의 크기 계산하려면은 뭐와 뭐를 하면 돼? 뭐와 뭐를 하면 돼? 질량과 속도를, 나중 속도를 알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 계산할 수 있죠? V제곱 계산할 수 있거든? 맞지? 그런데 우리는 처음 속력 알아요. 처음 속력이 얼마였어? 0이라는 거 알잖아. 맞지? 그 다음에 나중 속력 이만큼으로 바뀌었네. 맞지? 거기다가 이동거리가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잖아요.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가 뭐 특별히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 특별히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지? 그러면은 그냥 여기 갈 거리를 뭐 L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 이런 공식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어차피 EAS는 오케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됐어요? 그러면은 가속도를 계산하는 거니까 가속도 집어넣고 이동거리 S는 그냥 L 집어넣고 맞지? 요거랑 요것만으로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이거 정리해주면 V는 하고 정리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루트 씌워질 거예요. 어차피 V0는 0이니까 무시해버리고 제곱한 다음에 그지? 나머지 A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H랑 A랑 볼까? 한번 정리를 해볼까? 10배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 이거 방법으로 가지고 하면은 나중 속력을 구할 수 있지. 중력 가속도는 이것도 중력 가속도가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거 우리 되게 많이 써먹는 공식이지? 좋아. 그런 다음에 우리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만약 거리 L이 나왔으면 아까 그거 쓰면 아무 상관없는데 그지? 아무 상관없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렇게 소거가 안 되겠네요. 맞죠? 소거가 안 되네. 그러면은 볼까? 보자. 어찌됐건 얘가 지금 L만큼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감소한 B의 운동 에너지, B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 B의 위치 에너지는 그지? 얼마다? EMGL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됐지? EMGL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EMGL만큼 이제 감소를 했는데 지금 얘네들이 쭉 끌려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처음 속력을 V0라고 하자고. V0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속력을 V라고 하자고요. 오케이?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랬을 때 가만 있어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그럼 이걸 봐야 되는구나. 여기가 지금 V0고 맞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속력을 V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10배라 그랬으니까 얘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한번 보자. 알았지?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질량 2m에다가 그지? 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질량 2m에다가 그 다음에 V0의 제곱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배 된 게 얼마다? 이거 10배 된 게 EMGL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식을 좀 풀어 써볼게요. 이거
똑같은 거니까 묶어버리고 2분의 1에다가 2m에다가 V0가 0이니까. V0가 0이구나. 오케이. 일단 좀 내버려 둘게요. 알겠죠? 이걸 내버려 두고 그런 다음에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전체에다가 10배를 곱한 것이 얼마다? 2mgL이다. 됐지? 그러면은 이것만 남기고 싹 없애버릴게요. 알았죠? 이거 정리하면 m이지. 그러면은 이거 10m이지. 그러면은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그지? 10m이지? 넘어갈 거야. 그러면은 10m분의 2mgl이잖아요. 그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m 소거되고 얼마 남아? 5g l 남지. 그지? 5분의 1 g l 남지. 지금 우리가 정리되어 있는 식 잘 보세요. 아까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고 그랬었잖아. 이 식이랑 비교해봐. V0는 얼마다? EAS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이동거리 L이 S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5분의 1G가 ES다. EA다. 정리되나요? 따라서 5분의 1G가 EA면은 A는 얼마다? 10분의 1G에 해당한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공식 정리하는 내용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연습을 해 놓지 않으면은 사실 풀기가 어려운 문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나왔던 문제였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놔라 이 뜻 아닐까요? 그죠? 3월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푸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도 풀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해놓고 나중에 수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시간, 공간, 운동에 관련된 문제는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은 다음 두 번째 시공간 간의 새로운 이해 부분 역시 문제 풀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